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 유형을 우리가 어법 문제라고 얘기를 해. 고등학교에서 내신 수능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 유형이고, 이 유형을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이유는, 중학교는 우리가 그래도 내신을 한번 본 적이 있지? 중학교 내신은 어땠어? 한 4개, 6개 정도만 문법 알면 다 풀 수 있었지? 고등 문법은 항상 어떻다? 지금 여기서 보면 ABC에서 다루고 있는 문법들이 다 서로 다른 거거든. 전체적인 문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 이런 문제 유형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하나하나에 대한 문법, 처음에는 개념을 좀 같이 공부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개념 정리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야. 그래서 오늘도 처음부터 이걸 진행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모의고사를 조금 보면서 그래도 1학년 모의고사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할 필요도 있고, 모의고사를 한 번 정도는 풀어볼 수 있어야 돼. 고등학교가 이런 수준이구나, 전체적인 걸 한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아까 오늘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하나씩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짚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자라고 결정을 했어. 그래서 그렇게 좀 힘들었을 거야. 시간 70분 동안, 보통 학교에서 시험 45분인데 70분 동안 막 듣기도 하고, 이런 시험 처음 보다 보니까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들어. 그래요. 수고 많이 했고, 어법 문제 같이 한번, 고등학교 과정인데 같이 한번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A를 한번 보시면, 하나는 exciting, 하나는 excited, 이런 표현이야. 어디서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야, 그지? 예를 들어서 interesting, interested, 이런 표현들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야. 자, 여기에 있는 이런 excite라든지 bore이라고 하는 표현들, 그 다음에 interest라고 하는 표현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감정 유발 동사라고 불러. 감정 유발 동사, 이렇게 부르는 표현들이야. 자, 여기에 있는 이런 표현들을, 이 표현에다가 뒤에 ing를 붙일 수도 있고 ed를 붙일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떨 때는 exciting이 되고 어떨 때는 excited가 되거든. 근데 둘은 비슷한 느낌이지만 해석했을 때 살짝 다른 감이 좀 있거든. 그래서 그 둘의 차이를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여기에 있는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동사에다가 ing, pp를 붙여서 형용사화한 거야. 형용사. 그리고 이렇게 ing, pp, 동사에 ing, pp를 붙여서 형용사화한 거를 우리는 분사라고 불러. 분사. 근데 이 분사 중에서 이 감정 유발 동사를 활용한 분사는 조금 특이하다. 몇시는 are bored일까? boring일까? 물론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도 비슷한 건데, 둘 중에 정답은 뭐가 돼야 되죠? bored가 돼야 되지. 학생들은 지루함을 느낀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 bored라고 하는 ed를 정답으로 붙여야 되는데, 왜 그럴까? 왜 ed를 붙여야 되지? 그 ED는 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치. 수식 대상. 그러니까 수식 대상이 감정을 느낄 때는 뭐를 쓴다? pp를 쓴다. 수식 대상이 감정을 느낄 때 pp를 쓴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요거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ing를 쓸 때는 언제지? ing는 수식 대상을 평가 판단할 때, 수식 대상을 평가 판단할 때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 The show is boring 아니면 bored. 정답은 뭐로 골라야 될까? The show is boring, bored. 정답은 뭐죠? boring이 돼야 되겠지? 왜? 지금 얘를 평가 판단하는 거니까. 감정을 느끼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ed를 썼을 때는 얘가 감정을 느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항상 이런 형태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 수도 있지. bored, boring.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student야. 지루함을 느끼는 학생들이라는 표현인데, 이럴 때는 정답이 뭐가 돼? 마찬가지지. 요게 수식 대상이 되는 거고, 얘가 형용사로서 얘를 직접 수식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요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지. 감정을 느끼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똑같이, 그래, 요거를 다른 표현으로 한번 바꿔서, 요거를 바꿔서, 여기서 boring, bored, show. 이런 형태다. 그러면 정답은 뭐가 돼야 될까? 그치, 마찬가지로 얘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지.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 왜? 얘를 평가 판단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다시 문제로 와서 보면, The match was really exciting, excited. match는 경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정답은 뭘까? exciting. 그치, exciting이 될 수밖에 없지. 얘가 감정을 느낄 수가 없는 거니까 정답은 얘가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가 match가 주어, was가 동사고, really 부사, 그 다음에 exciting, 요게
보호로 쓰이는 거지. 동사 뒤에 형용사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호로 볼 수 있고 exciting 이것으로 정답을 선택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A의 정답은 우리가 exciting으로 정답 선택을 하면 된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요. 그럼 A 넘어가시고 이제 B로 가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필요한 부분들은 필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가 처음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타이밍에 필기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런 수업을 또 처음 받아봤을 것 같기도 해. 그지? 필요한 것들은 필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 선생님이 상황 보면서 진행할 테니까 편하게. B를 한번 가서 보면 after halftime, 그러니까 전반전 이후에 however, 그러나 England play better best. 우선 영국은 경기를 잘한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정답은 뭐가 돼야 될까? 둘의 차이는 뭐지? 얘는 비교급, 얘는 최상급이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어떤 경기였지? 아까 얘기했던 그 매치는 무슨 경기? 축구 경기였어, 그지? 이 축구 경기는 몇 개에서 하는 거지? 몇 팀에서 한다? 두 팀이요. 두 팀. 비교급은 몇 개? 최상급은 몇 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되겠지? 최상급은 몇 개일 때야? 세 개. 그치, 3개 이상. 3개 이상. 비교급은 비교하는 거니까 대상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인 거지. 그래서 축구 경기니까 여기서는 2개. 정답은 당연히 영국하고 지금 홀란드하고 같이 이제 축구 경기를 하는 거니까 better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C를 가서 한번 볼게. C를 가서 보면 C에서는 하나는 shoot, 하나는 shooting, ing하고 하나는 s가 나와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앞에 있는 and라고 하는 동사가 중요하다. and하고 or이라고 하는 애하고 but이라고 접속사라고 부르지. 이런 접속사라고 하는데 이 접속사를 뭐라고 부르지? 그치, 등위 접속사라고 불러. 등위 접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지? 병렬 구조라는 기능이 있어. 문법적으로 A하고 B가 나왔을 때 이 A하고 B는 어떻다? 문법적으로 동일하다. 이 점을 같이 기억해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른다? 병렬 구조라고. 병렬 구조. 그리고 또 등위 접속사는 주어 같은 애들을 같이 쓸 수도 있고 목적어를 같이 쓸 수도 있고 보어 같은 애들 같이 쓸 수도 있지. 자, 그러면 해석을 해서 앞에서부터 해석해서 보면 될 것 같아. He plays better, runs faster, and 그는 play better, 경기를 더 잘한다. 그리고 runs faster, 더 빨리 달린다. 그러니까 지금 plays하고 runs하고 같아야 되겠지? 정답은 슈츠가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A and B and C and D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면 어떻게 표시하죠? A, B, C and D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는 뭐가 나왔고 plays, runs, 그리고 컴마 있고 그 다음에 and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병렬 구조로 볼 수 있어야겠지. 그래서 슈링은 아니고 슈츠가 정답이 된다.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몇 번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조합해보면 1번이 된다. 정답은 1번이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2번을 보시면 call up me 라는 표현이 나왔네. One day I was sitting at home and someone call up me and said that 어느 날 나는 앉아 있었다. 집에. 그리고 someone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전화했다 라는 표현이 돼. 자, 근데 이런 표현들 한번 정리해 봅시다. turn on, turn off. 가장 쉬운 turn on, turn off가 뭐라고 부르죠? 그치, 이건 켜다, 꺼다. 무슨 동사라고 부르지, 이런 것들을? 그치, 부동사 또는 이어동사. 라고 얘기를 해. 동사하고 전치사가 합쳐지면서 그냥 이것 자체가 동사인 거야. 자, 근데 부동사하고 대명사가 만날 때 대명사는 당연히 뭐 이제 it라든지 them이라든지 her이라든지 이런 애들 얘기하는데 부동사하고 대명사가 같이 쓰일 때는 어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turn it on 아니면 turn on it 둘 중에 어떤 게 맞을까? turn it on이 맞아. 요거는 틀린 거야. 그래서 대명사는 항상 어디에? 요 위치에 나옵니다. 대명사. 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turn the TV on. turn on the TV 이런 표현이 있어. 대명사로 쓰지 않고 일반 명사로 썼어. turn the TV on, turn on the TV. 자, 여기서는 어떤 게 맞을까? 어떤 게 맞을까요? 둘 다 맞아.
대명사가 나올 때에만 항상 가운데로 쓰인다 라고 하는 룰이야. 이 룰을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런 문법들이 나왔을 때 충분히 아무렇지도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긴 정답이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룰을 아니까 바로 풀리죠. 정답은 call me up 이라는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나는 집에 앉아 있었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했다. 그리고 and said that 대절이라고 말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렇게 보시면 될 듯. 자, 그래서 B로 한번 가볼게요. B. 그래서 A는 잘 확인했고, 자, 필요한 필기는 하십시다. 다 되셨군요.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우선 B를 한번 가서 보니까 하나는 opened, ed, 하나는 to open이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ing나 또는 투부정사나 pp라고 하는 애들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밑줄로 나왔을 때, 아니면 얘네들이 어떤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보기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무슨 생각을 먼저 해주시냐면 여기가 동사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꼭 해줬으면 좋겠어. 수능의 어법 문제가 아까 풀었던 문제 중에서 한 문제 나왔을 거야. 수능에서는 크게 변별력이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어. 근데 이게 수능이 아니라 내신에서는 3문제씩 나오니까 어려운 거지.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근데 수능에서 10번 중에서 ing가 동사 자리여서 정답되는 경우가 10번 나오면 3번 정도 나와. 굉장히 비중이 높은 거지. 이런 애들을 우리가 동사가 아닌 동사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한 표현들이거든. 이 자리가 동사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주고 접근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 자, 그럼 같이 한번 봅시다. The first thing I told her to do. 자, 우선 첫 번째 것. 여기 명사잖아. 주어가 되는 거고. I told her to do. 자, 그리고 여기 was가 나와 있잖아. 그지? 자, 그리고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인데, 이게 이제 tell은 몇 형식이지? 4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헐이 I오고, 여기 5형식으로 쓰였다. 4형식으로 쓸 수도 있고 5형식으로 쓸 수도 있어. 여기에 목적어. 그 다음에 여기에 목적격 보어로 5형식으로 쓰여. want랑 비슷한 거지. want도 이렇게 쓸 수 있거든. want, 목적어, to도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이게 이제 목적격 보어로 쓰이는 애들인데, 자, 근데 do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do homework, do laundry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야 되잖아. 그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위치가 생략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관계대명사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한 거거든. do homework, do laundry, laundry 자리, homework 자리가 목적어 자리잖아. 그래서 생략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가 동사. 첫 번째 것은 뭐다? 뭐 이런 것이다. 동사인데, 그러면 B 플러스 PP하고 B 플러스 PP를 알면 문제는 어느 정도 풀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B 플러스 PP를 뭐라고 부르죠? 수동태라고 부르지. 수동태라고 하는 문법이고요. 자, 여기에 was가 비동사고, 여기 opened가 pp인 거지? 그래서 이걸 B 플러스 pp인 수동태로 볼 수 있어.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점들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 I clean my room. 나는 청소를 한다, 내 방을.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렇게 쓰는데, 이걸 수동태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my room이 주어가 되죠. my room. clean이라고 하는 것이 is cleaned가 되고, 그 다음에 by me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주어고 is cleaned가 동사인 거잖아. 그럼 뒤에 목적어가 없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was opened라고 쓰였다면 window라고 하는 지금 뭐가 나오면 안 돼? 명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명사이면서 이게 또 목적어,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요거는 우선 틀린 거지. 첫 번째 것, 내가 그녀한테 하라고 한 첫 번째 것은 Windows 프로그램이지. 프로그램 윈도우스를 열라고 하는 것이다. 투부정사 용법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을 거야. 투부정사가 동사, 비동사 뒤에 보어로 쓰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지?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상황이다. 그래서 정답은 to open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B의 정답은 to open. 이해가 됐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도 고등학교 문법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신 공부하는 것도 잘 공부를 해놔야 돼. 정확하게 문법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중간고사를 끝나고 나서 내 머릿속에 이 문법이 있어야 고등학교 때 활용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선 선생님이랑 같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선생님이 당연히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계속 수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지만 내신 준비할 때 필요한 것들은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고등학교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를 좀 덜 할 수 있다. 자, 3번 C로 한번 가서 볼게. 자, 우선 필기 오케이 지우고 갑시다. 그리고 영상은 지금 또 촬영을 하니까 선생님이 또 영상을 공유할 수 있어. 집에서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도록 선생님 조치를 좀 취해줄게. 자, 그 다음 C를 가서 봅시다. C를 보니까 여기 R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고 Be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
여기 이제 문장 분석을 해서 지금 동사 자리가 맞는지 동사 자리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fter I said that. after는 접속사지. 그래서 접속사, 전치사 둘 다 쓸 수 있어. 접속사는 당연히 문장을 두 개 연결시켜주는 거니까 뒤에 문장이 나와. 그래서 I가 주어, said가 동사, 대시 목적어. 내가 그 말을 한 뒤에 I could hear. 나는 could hear. 들을 수 있었다. 그녀의 창문이 아직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어. hear, feel. 그 다음에 watch. 그 다음 see. listen to. 이 정도만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에 있는 동사들을 무슨 동사라고 부르지? 지각 동사라고 불러. 지각 동사. 우선 동사가 영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해. 동사가 뭐를 결정하냐면 뒤쪽 문장 구조를 결정해줘. 이런 동사들은 뒤에 뭐가 나온다? 목적어라고 하는 하나의 명사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의 또 자리인데 목적격보라는 자리지. 여기가 이제 여기 목적격보 옷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 동사이 나왔을 때 이 자리에는 뭐를 쓴다? 동사의 원형 또는 ing라고 하는 것을 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pp라고 하는 애도 나올 수가 있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 둘의 관계가 능동일 때, 네, 다 설명합시다. 둘의 관계가 능동일 때, 얘를 주어라고 생각하고 얘를 동사라고 놓고 봤을 때, 얘가 얘를 할 수 있을 때, 능동일 때는 동사의 원형 ing고, 얘가 얘를 못해, 수동이야. 얘가 얘를 못할 때는 pp로 간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봅시다. 다시 I could hear her window. 아는 원형이 아니죠. MRES의 원형은 우리가 MRES was for 비동사로 볼 수 있고, 얘네들의 원형은 우리가 be가 되는 거지. 그리고 ing가 되려면 being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a라고 하는 표현은 아예 나올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목적어, 요 자리가 무슨 자리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being은 아까 전에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었고, ing는 나올 수가 있으니까 비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being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자, 그래서 being open, 요게 이제 정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나는 그녀의 창문이 그녀의 집에서 열리는 것을 들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C의 정답은 being open 이라고 하는 형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조합해보면 몇 번이 된다라고 볼 수 있지? 1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요. 그래서 어법 이렇게 풀어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전 처음에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될 때 요것부터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등학교 내신 수능에서 출제가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중학교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이,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묻고자 하는 문법적 포인트가 서로 다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전체 문법의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완벽하게 잘 숙지를 해야만 내신에서 이런 문제 풀면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꼭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지금 이제 예비고1 아이들도 요거 제시하면 굉장히 힘들어해. 근데 걔네들은 시간이 별로 없지. 지금 들어온 애들은 한 5개월 있고, 기말고사 끝나고 들어온 애들은 3개월이야. 근데 걔네들은 이걸 해낼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1학년의 성적을 보면은 최상위권으로 가고 있는 애들이 있고 1등급 뭐 90점대 계속 받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쉽게 그때 또 완벽하게 잘 준비가 안 되어서 계속해서 점수를 흘리고 있는 친구도 있어. 계속해서 아쉽게 3등급, 그래도 컨디션 괜찮아서 그래도 아는 게 나왔던 건 2등급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러니까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기가 좀 힘든 거야. 왜?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서 미스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법, 수능에서는 한 문제인데, 수능에서도 이게 예전에는 상대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도 한 문제로 당락을 가르는 경우도 있어. 90점이면 1등급인데 89점이면 2등급이잖아? 요거 하나 맞추면 그래도 점수가 확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포인트로 봤을 때 반드시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같이 한번 봅시다. 1번을 보니까 awaken, 요게 문장 구성 성분 중에서 뭐로 볼 수 있을까? 동사요. 그렇지, 동사지. 여기 유가 있고, 당신은 awaken, 일어난다, 깬다. 그 다음에 and가 있으니까 동사 연결할 수 있지? 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일어나서 본다. and가 있어.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and, or, A 아니고 or, but 등위 접속사라 하고, 얘네들은 어떻다고 했었어? 양쪽에 A하고 B라고 하는 애들이 나오는데, 이 A, B가 어떻다? 문법적으로 동일하다. 그래서 여기서 awaken하고 watch가 서로 병렬 구조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것도 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자, 그래서 당신은 일어나서 awaken이라는 표현은 그냥 깨어나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자동사야. 자동사는 원래 목적 없어. 그리고 봅니다. 뉴스를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뉴스 of a morning traffic jam. 아침에 길이 막힌다라고 하는 뉴스를 봅니다. 일상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자, 2번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자, 2번에 보니까 투투다, 투투. 그지? 투투. 이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친구도 있을 거고 안 배운 친구도 있어. 투투는 무슨 의미지? 투투, 여기 투부정사 투야. 의미는 어떻게 되고?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뭐뭐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겠고, 이렇게 문법적인 문제 형태로도 출제가 되면서 글쓰시오 이런 형태로 서술형, 우리가 중학교 때는 본 적이 없는 영작하시오라고 하는 표현 포인트로 굉장히 자주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고, 투투 사이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형용사 부사요. 어떻게 알았어? 맞아. 형용사하고 부사라고 하는 애가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점들도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되겠지. 자, 자연스럽게 필기하면 됩니다. 아는 거면 확인하고 넘어가시고, 모르면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공부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 상황 보면서 필기가 안 됐으면 좀 멈추고 시간 주고 이렇게 갈 테니까, 우리가 한 여러 문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생님의 플로에 어느 타이밍에 지금 필기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이고, 필기를 필요한 사람들은 하십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선 보면 오늘도 접속사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당신이 집을 일찍 떠날지라도, early for doctor's appointment, 우선 의사 선생님의 어떤 진찰, 예약, 약속이라고 하는 것에 일찍 당신이 떠났을지라도 당신은 도착한다. 근데 late가 여기서 품사가 뭐지? 늦게, 너무 늦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부사지, 부사. 늦은 이라는 의미로 형용사로 쓸 수도 있어. 그렇지만 부사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표현들 기억하시고, lately는 뭐야? 그렇지, 최근에지. 최근에 이것도 부사긴 한데 좀 다르다라고 하는 점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당신은 너무 늦게 도착해서, 아까 뭐라 했지? 뭐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to find parking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주차 공간을 찾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의미 단위가 어때? 괜찮지?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to 문제가 없다. 의미 단위도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의 의미 단위로서 잘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2번은 맞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2번은 맞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쓰인 문법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돼, 문법적으로. 자, 그래서 3번으로 한번 가서 볼게. 3번. 자, 우선 지울게요. 필기 해야 되는 사람 사시고, 어법 문제는 설명할 게 좀 많을 때는 한 2문제, 문제가 좀 쭉쭉 잘 풀린다 그러면 한 3문제 정도 매일매일 풀어서 이 문법적인 포인트들을 우리가 좀 잘 풀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3번으로 한번 가서 보면 after. 자, 여기서 after waiting 2 hours for 15-minute consultation, you wait again to have your prescription filled. 자, 우선 여기서 waiting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야. 근데 after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지. 같이 한번 before라고 하는 애랑도 같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after before는 어떤 품사로 쓰일 수 있지? 전치사요. 전치사. 또 전치사하고 접속사라고 하는 품사로 두 가지로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오죠? 전치사는 뒤에 항상 뭐가 동반한다? 명사가 나와야 되겠지. 자, on the desk. on. 전치사인 거 다 알죠? 그럼 책상 위에는 뭐가 나와야 돼? on the desk.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전치사 다음에 뭐가 나온다? 명사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 것이고, 접속사는 뭐가 나와야 돼? 접속사의 기능이 뭐죠? 접속사는 문장 연결이지. 문장 연결. 문장 연결하기 때문에 접속사 뒤에는 뭐가 반드시 나와?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들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얘는 두 가지 관점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어. after를 전치사로 한번 보면, 동사를 명사로 쓸 때 어떻게 바꿔주지? 동사를 명사로 쓰는 거. 그치?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동명사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동사를 활용해서 명사화 시킨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after waiting 2 hours, 2시간 동안, 시간부사로 보면 되겠고, for 15-minute consultation, 뭐뭐를 위해서, 그러니까 15분 상담을 위해서 2시간을 기다린 이후에 라는 의미가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ing를 뭐로 봐도 되고 동명사로 봐도 상관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전치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동명사고, 접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얘는 뭘까? 아마 공부를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아. 우선 여기 필요한 거 우선 필기하고, 그 다음에 접속사 포인트로 ing가 어떻게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할게요. 잠깐 필기를 우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 after, before, when이나
아니면 if, although 요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부사절 접속사로 불러. 부사절 접속사. 그래서 when은 때, if는 만약에 뭐뭐라면, al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자, 그리고 after는 뭐뭐 이후에, before는 뭐뭐 전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자, 그래서 얘네들은 문장이 어떻게, 문장을 두 개를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지. 자, 근데 문법은 우리가 이제 영어라는 표현은 좀 축약하는 거를 좀 좋아해. 그냥 좀 줄여서 쓰고 싶은 것을 좀 좋아해서 조건이 우선 하나가 있는데, 우선 이렇게 나눌게. 이렇게 나눠서 우선 접속사가 없는 그냥 독립적으로 있는 얘를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주절이라 불러. 주절. 얘가 주절. 그리고 접속사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종속절. 문법 용어가 좀 답답하고 어색하고 이런 거 왜 해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어. 나도 그래. 선생님도 영어를 전공했지만 문법 용어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이 용어를 알아들어야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지를 나중에 해석할 수가 있겠지.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그 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계속 문법 용어를 남발할 거란 말이야. 우리나라 영어가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해. 그렇지만 통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래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 자, 어쨌든 간에 주절, 종속절 또는 얘를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또 여기 얘를 우리가 부사절 접속사로 부르니까 부사절이라고도 불러. 자, 근데 얘가 중심이야. 그래서 축약을 할 때 얘가 중심이 되어서 여기 있는 주절의 주어하고 종속절의 주어가 같을 때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지울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접속사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지울 수도 있어. 근데 맥락상 이게 없으면 해석이 너무 이상해질 것 같아. 오역이 나타날 것 같아. 그럴 때는 두는 거야.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남길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취해줘야 되는 게 뭐다?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주고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써준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분사구문이라고 불러. 분사구문은 고등학교 문법에서 정말 자주 나오고 서술형도 자주 나오고 어법으로도 자주 나오는 문법적 포인트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아마 중학교 3학년쯤 가면 내신에서 아마 다루게 될 거야. 뭐 이제 4개 중에 하나 문법을 다루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지. 자, 그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로 봐도 돼? 접속사였는데 주어가, 그러니까 당신이 2시간 동안 15분 상담을 위해서 기다린 이후에 누가? 당신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선생님은 후자가 더 맞는 것 같아. 분사구문이 훨씬 더 적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분명히 저기에 지금 뭔가 웨이팅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유라는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2시간 동안 15분 상담을 위해서 기다린 이후에 당신은 wait again, 또 다시 기다립니다. To have your prescription filled. 당신의 처방전이 채워지도록. 사역동사죠. 얘가 이제 목적어고 목적격보다. 지난 시간에 사역동사도 간단하게 얘기했었지. 자, 그래서 사역동사 다시 한번 have, make, let. 문법 문제는 아니지만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데 여기에 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었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의 원형하고 PP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어. 근데 언제 동사의 원형이고 언제 PP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해야 되는 거지. 언제 동사의 원형이야? 능동일 때. 둘의 관계가 능동일 때. 그러니까 얘를 주어로, 얘를 동사로 놨을 때 얘가 얘를 할 수 있을 때는 동사의 원형 요렇게. 얘가 얘를 못해. 그러니까 수동 관계야. 그럴 때는 PP다. 다시 한번 보면 솔직히 지금 안 해도 되는데 복습 차원에서 한번 설명하는 거고. 자, have 보통 지각동사, 사역동사는 시키는 동사야. 뭐뭐 하게 하다 라는 뜻인데 prescription이 뭐지? 표현도 어려워. 그지? 처방전. 당신의 처방전이 fill은 뭐야? 그 처방전을 채워 넣는다는 뜻이야. 작성한다는 뜻이야. 근데 처방전이 스스로 써? 처방전 종이에 막 글씨가 막 생기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야? 수동이지, 수동. 그러니까 여기서는 ed가 나와 있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복습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했고, 그래서 3번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필요한 부분들은 그래요. 또 필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하나하나 개념들 다 설명하면서 할 거야. 계속해서 한 50문제 풀 때까지는 계속 개념을 설명하면서 공부를 할 거고, 그 이후에 우리가 조금 잘 풀린다, 어느 정도 이 개념이 익혀졌다라고 선생님 판단하고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우선 어떻게 보면 방금 설명했던 이런 것들이 거의 그냥 중학교에서는 뭐 한 챕터에 2개 이렇게 나오는 그거를 이제 한 번에 다 설명하고 넘어가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4번 보니까
Return home to the early evening news. You watch crowd of young youths throwing stones somewhere in the Middle East. 4번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죠? 자, return을 보면서 품사를 생각해야 돼, 문법적으로. return은 품사가 뭐야? 동사지, 동사. 동사야. 돌아가라! 라는 뜻이야. home, 집으로. home은 장소 부사로 많이 쓰여. 명사로 쓸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다, 오다 이런 표현하고 같이 쓸 때는 부사야, 부사. 우리가 go home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go home. 그럴 때는 부사고, 우리가 go to school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home은 장소 부사로 쓸 수 있고, 집으로 돌아가라. to the evening news. 자, 어쨌든 evening news가 저녁 뉴스야, 그지? 돌아가라. 그리고 근데 여기 보니까 you watch crowd of youths 이런 표현이 나와. 자, 원칙이야, 원칙. 한 문장에는 동사가 몇 개 나온다? 문장 하나에는 동사가 몇 개 나온다? 당연히 동사는 하나. 한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 나온다. 자, 만약에 동사를 2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2개. 사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문장을 연결시켜주면은 문장 2개가 되니까 동사를 2개 쓸 수 있지.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됐나? 그렇지.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있든지. 또 뭐가 필요해? 관계사라고 하는 게 필요해. 관계사. 관계사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얘기하는 거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뒤에는 항상 동사가 동반돼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2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때? 그냥 문장 하나 덩그러니 나온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you watch crowd. 당신은 봅니다. 군중을. 근데 어떤 군중? 그러니까 젊은 군중, 어린애들. 근데 어떤? throwing, 던지는 stone, somewhere in the Middle East. 중동의 어떤 곳에서 돌을 던지고 있는 어린 애들의 군중을 당신이 본다. 이거 뉴스에서 본다는 얘기겠지. 자, 그러니까 요거는 어때? 틀렸다 라고 봐야 되는 거지. 틀린 거야. 정답은 4번이 돼. 이거 뭐로 바꿔줘야 돼? 우리가 공부했던 거야. 조금 전에 공부했던 거. 분사구문. 뭐로 바꿔줘야 돼? returning. 이렇게 바꿔주면 4번이 맞는 것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뭐였어? 당신이 돌아왔다는 얘기잖아. 뭐 여기 after 이런 표현 있는 거야. after. 그 다음 you. 원래는 이제 여기 그냥 일상을 얘기하는 거여서 현재로 나온 거야. 원래는 이렇게 return. After you return home. 이렇게 되는 거지. 당신이 집에 돌아온 이후에. 근데 to the evening news라고 하는 것은 저녁 뉴스를 보러 돌아가면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보통은 미국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 열심히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뭐 한다? 신문이나 뉴스 같은 것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to the evening news를 전치사구는 괄호를 쳐줘야 돼. 부사구도 마찬가지로 괄호를 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얘가 뭐가 돼야 된다? returning, 분사구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공부해? 그냥 하나씩 나올 때마다 정리해주고 공부하고 정리해주고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지금 선생님이 우리 서술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했던 천일문은 어때? 하나씩 정리를 철저하게 다 하면서 가는 거지. 나중에 다 중첩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고, 이런 원칙도 이게 문법은 아닌데 원칙이지. 이런 원칙들도 잘 알고 있으면, 이 원칙들이 많이 쌓이면 어떤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선생님이 일부러 말로만 하고 끝내도 되는데 말로 하면 잘 안 적잖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써본 거야. 그래서 필요한 거는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마무리 이렇게 하면 되겠고, 지금 천천히 하는 겁니다. 일부러 다 이해할 수 있게 천천히 하나씩 다 설명하면서. 4번 다 이해됐죠? 이제 5번으로 갈게요. 그리고 영상은 지금도 촬영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또 편집을 해서 전체적으로 또 공유를 이제 할 수 있을 거야. 다음으로 갑시다. 5번. As you set the alarm clock for the next morning, one neighbor's car alarm go off and another air conditioner starts to run. 자, as 접속사지? 물론 얘는 전치사로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는 문장. 대문자로 쓰였으니까 맨 앞에 여기 종속절 부사절이고 또 문장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서는 as you set the alarm, 알람을 맞추다라는 뜻이지. For the next morning, 다음날 아침을 위해서 당신이 알람, 시계를 맞췄을 때 one neighbor's car alarm go off. go off는, 자, 어쨌든 문법적으로 우선 보면 you가 주어, set은 set이야, 불규칙이. 여기서는 뭐 현재 어떤 일상을 계속 그리고 있어서 다 현재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전혀 없지. you니까. 뭐 he가 나왔으면 set, s 붙여줘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 아니니까 맞는 거다. 그리고 set the alarm, clock 뭐 이런 것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알람을 맞추다. 동사에 밑줄일 때는 주어, 수일치 보시고 태를 봐야 되는데 당연히 목적어도 있다. 능동태다. 현재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현재로 쓰이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죠. 자, 그래서 다음날 아침을 위해서 알람 시계를 당신이 맞출 때 한 이웃의 자동차 알람이 go off. go off 의미 한번 정리해 봅시다. go off가 무슨 뜻이지? 꺼지다가 아니라 울리다. 근데 off가 나오니까 꼭 어떤 느낌이야?
꺼지는 것 같지, 그지? 근데 울린다 라는 뜻이야. 그 open은 뭐 경보라든지 아니면 알람 시계 뭐 이런 것들이 울리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자동사 일형식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될 듯 합니다. 그러니까 3번의 정답은 우리가 그래서 몇 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 4번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3번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4번 같이 한번 봅시다. 우선 오늘도 두 문제 정도만 보도록 할게. 4번도 설명할 것이 은근히 좀 있어. 자, 1번 봅시다. The inventions of ivory soap. 아이보리 비누 다 아나? 뭐 이렇게 뜨는 비누지. 가볍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좋아하는데. 발명이야. 아이보리 비누의 발명. One of the world's most popular brand. 자, 여기서 보니까 명사가 나왔고, one. 이게 이제 비누라는 얘기거든. 우선 하나라는 뜻이고, one of the world's most popular brand. 자, 여기 지금 명사 다음에 명사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 이렇게 명사 나열을 할 수 있나? 할 수 있어. 어떨 때? 서로 같은 대상일 때는 보통은 컴마를 찍어주고 명사를 나열시키는데 없어도 상관은 없어. 같은 대상일 때. 그러면 뒤에 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야. 그래서 아이보리 비누의 발명. 근데 어떤 비누냐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아이보리 비누의 발명.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얘를 수식해주고 그 다음에 one of 그 다음에 복수명사. 가운데에는 당연히 뭐 이렇게 최상급 같은 애들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one of 복수명사 해석하면 어떻게 되지? 뭐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 중에서 하나인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s가 붙어 있다.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표현을 우리가 알아보면 되고 one of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뒤에가 복수명사다 라고 하는 점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발명 요게 주어져. 그 발명이 어떻다? was an accident. 우연이었다. 사고란 뜻도 있지. accident. 그렇지만 여기서는 우연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라고 하는 점들을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2번을 한번 봅시다. 이런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명사가 명사를 서로 같을 때 이렇게 수식할 수 있다. 이런 원칙들도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을 할 거야. 자, 2번 보면 calling.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 했었지? ing, pp. 그 다음 투부정사의 밑줄일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 동사 자리일 수 있다. 혹시 여기가 동사 자리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꼭 해줘야 되고 10문제 중에서 수능에서 10문제 중에서 3문제가 얘가 정답이 된다. 굉장히 비중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학교에서 그래도 고3을 좀 많이 다뤄보는 선생님들은 이런 문제 출제 비율이 높아. 그런 점들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래서 봅시다. calling ing야 동사인가 생각해 주시고 자, manufacturer 제조사들이 had begun 시작했습니다. making begin은 ing 투부정사를 둘 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의미 차이는 없다 라고 하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제조사들은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요게 product가 또 making이라고 하는 애 동명사의 목적어죠. 자, 그래서 지금 뭐가 나와 있다? had begun이라고 하는 동사는 나와 있으니까 calling이라고 하는 애가 동사가 되기는 좀 어렵겠지. 그리고 뒤에 보니까 in 1878 괄호 쳐주시고 자, 그럼 이 calling은 뭐로 봐야 될까? 분사로 봐야 돼. 분사. 분사라는 것은 뭐냐면 우선 분사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같이 해볼게요. 분사. 분사는 뭐냐면 동사를 아까 전에 뭐로 만들 수 있었어? 명사로 만들 때 ing를 붙였지. 동사를 뭐로 만들 수 있다? 형용사로 만들 수 있다. 형용사. 어떻게?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줘서 동명사랑 똑같고 아니면 과거분사 형태 pp를 써서 형용사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지. 그러니까 형용사는 뭐를 수식해 줄 수 있고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 점을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형용사는 명사 수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calling이라고 하는 애를 뭐로 보시고 이제 형용사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여기 제품이라고 하는 것을 수식해 준다 볼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어떤 제품이야? 흰색 비누라고 불리우는 제품이지. 해석하면은 ing는 우선 의미적으로 볼 때 능동과 능동, 그다음 진행이야. 자, 근데 pp는 뭐지? 여기다 씁시다. 수동과 완료야. 자, 그러면 제품이 화이트 소프를 부른다 이건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불리우는. 의미적으로는 그래. 그러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의미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피곤하죠. 자, 명사인데 ing 또는 pp라고 하는 애가 얘네들 뒤에서 형용사가 명사를 후치 수식, 뒤에서 수식해 줄 수 있거든. 근데 이 형용사 ing pp라고 하는 애들이 명사를 수식해 줄 때는
어떤 구조로 수식한다?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어.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어. 뭐가 생략돼 있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라고 하는 애가 생략되면서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뭐를 이제 따져줘야 돼? 여기는 비동사하고 ing하고의 관계. 그럼 이 비동사하고 pp하고의 관계를 따져주는 거야. 자, b 플러스 pp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 b 플러스 pp는 수동태. 뒤에 목적어 있다 없다? 없어요. 그치.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가 없다. b 플러스 ing는 이걸 뭐라 불러? mr is가 나오면 현재 ing 진행형. 그 다음 was were 다음에 ing면 과거 진행형. 과거 진행형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은 능동일까 수동일까? 나는 내 방을 청소하고 있는 중이다.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그치, 능동이지. I가 주어. am cleaning 동사, 그다음 my론 목적어. 능동이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 요걸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우선 call이라고 하는 애의 특성을 조금 더 설명을 할 테니까 우선 필기를 좀 해야 되는 사람들 필기를 하고 다음으로 진행을 좀 할게요. 필기 필요한 사람은 필기를 하시고 그 다음 콜에 대한 부분들 설명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문법은 한 가지에만 집중하지 않아. 복합적이야.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씩 잘 기억을 해줘야 돼. 기초가 튼튼해야 되겠고, 콜이라는 동사는 무슨 동사지? 동사의 종류를 따져봅시다. 콜은 몇 형식 동사일까? You can call me Kim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You can call me Kim 그러면 call me Kim이야. You call me Kim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몇 형식이지? 그렇지, 5형식이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서로 같잖아, 그지? 4형식일 때는 서로 같지 않고, 그지? Give me a book me, book 서로 다른 거고, 그지? 5형식이다. 근데 이게 뭐지? 능동 형태. 이걸 만약에 ing로 바꾸면 You are calling me Kim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I am called Kim. 나는 킴이라고 불리워. 소개할 때 You can call me Kim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I am called Kim 이렇게 써도 돼. 중요한 건 B 플러스 PP라고 하는 수동태가 있고 뒤에는 뭐가 있다? 이 목적격보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명사, 그다음 명사, 여기에 ing, PP인데 여기에 아까 전에 뭐 which is나 아니면 that is 같은 애들이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5형식 동사 콜이 나왔다면 ing야.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덩어리 2개. 덩어리 하나, 덩어리 하나 더. 보통 여기 있는 목적격보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겠지? 근데 콜은 보통은 명사.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PP일 때는 어떻게 돼? B 플러스 PP니까 덩어리 하나밖에 없겠지? 그럼 문제를 뭐로 푼다? 덩어리 가지고 푸는 거야. 의미로도 접근을 해도 되지만 가끔 의미로 안 풀릴 때가 있으니까 문법적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천일문에서 선생님이 1형식 동사를 막 외우라고 했었어, 그지? 그런 걸 알면 직관적으로 그냥 바로바로 풀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점들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정답이 뭐가 돼야 돼? 화이트 소프가 한 덩어리잖아. 흰색 비누 명칭이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cold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분사하고 몇 형식, 5형식을 묻는 문제였던 거야. 무슨 문제인지 이제 알겠습니까? 하나라도 이게 만약에 헷갈리게 되면 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점들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점들을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 3번으로 갈게요. 자, 우선 필기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선생님 기다려줄 때 그냥 편하게 필기해도 돼. 눈치 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자, 여기서 to가 나왔네, to. 그지? to turn. to turn이니까 ing, pp, 투부정사에도 동사 자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 but, 그래, 그럼 바뀌고, one day 이런 것들 시간부사야, 시간부사. yesterday 하고 비슷한 거고, a factory worker went to lunch. 우선 공장 노동자가 갔어, 어디로? 점심 먹으러 갔다. 자, 근데 여기서 forgetting 나왔네. 이 뭐지? forgetting to turn off the mixing machine. 이게 뭘까요? 아까 우리 공부했던 건데 분사구문이었지. 요거는 원래 주어, 동사, 목적어, 접속사, while, 그 다음 주어, 동사, 목적어였어. 주어가 서로 같으니까 얘가 중심, 주절, 얘가 종속절, 주어가 같으니까 주어, 생략, while 생략, 동사에다가 ing,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온 것이고, 요게 forgetting으로 나온 건데, forgetting은 뒤에 전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고 ing를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forgetting이 나왔잖아, 그지? 주어 생략되고 접속 생략되고 ing 붙었고 to turn, 이게 동사로 쓰인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요거를 좀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정리를 좀 한번 할게요. forget, remember. 왜 해? 어떤 포인트인지 알겠어? 많이 외웠던 거지? forget, remember, regret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 얘네들의 특성은 뭐냐면 to do도 되고 ing도 돼. 근데 의미 차이는 있어. to do는 미래야, 미래. ing는 과거를 나타내, 과거. forget은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forget to do 하면 무슨 뜻? 할 것, 앞으로 할 것을 잊어버리다. forget ing는 과거니까 과거에 했던 것을 잊어버리다. remember to는 미래에 할 것을 기억한다. remember ing는 과거에 내가 했던 것을 까먹는다. regret to는 regret은 to를 좀 외웁시다. 유감이다라는 뜻이야. 막 뭐뭐 해서 유감이다. 살짝 현재 느낌이야. 근데 유감, 이게 중요하고 regret ing 얘는 후회로 뭐뭐 했던 것 과거지. 했던 것 후회한다. 요것도 한 번에 잘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요렇게 의미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 자, 같이 한번 이제 그래서 어느 날 한 이제 한 공장의 노동자가 점심 먹으러 갔어. Forgetting to turn off the mixing machine. 까먹으면서 뭐를 반죽 기계, 혼합하는 기계 이것을 끄는 것을 까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건 어때? To turn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야 될까? 틀렸다라고 봐야 될까? 어쨌든 과거에 했던 것을 지금 까먹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할 것을 까먹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to 부정사를 쓰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지문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런 기준들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적용을 해서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점도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to turn off는 맞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갑시다. 자, 우선 much라는 표현이 나와. much more. As a result, much more air than usual was added to the soap. 자, 우선 눈치가 있는 사람은 이게 뭔지에 대해서 캐치를 했을 거야. more 다음에 er less 얘네들은 더 라는 뜻이고 얘는 덜 이라는 뜻이지. 이걸 뭐라 부르죠? 비교급. 그치, 비교급. 자, 근데 이 비교급을 훨씬 더라는 의미로 쓰고 싶어. 훨씬 더 이런 의미로 훨씬 더, 훨씬 덜 이런 표현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앞에다가 어떤 표현 5개를 붙일 수 있다? much, still, far, even, a lot 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얘를 수식해주면 훨씬 이라는 표현이래. 뭐는 안 되고 very나 many는 사용이 불가하다 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하면 좋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As a result, 그 결과 훨씬 더 많은 공기 than usual. usual은 보통, 평소보다. 그래서 더 많은 공기가 was added. 원래 더하다, 더해졌다. to the soap, 비누에. 그래서 4번은 much more air. 훨씬 더 많은 공기라고 하는 비교급을 강조해주고 있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은 맞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5번. 자, 5번 보니까 be lost라고 하는 표현이 써있어. 그지? 어쨌든 비동사의 형태, 동사의 형태니까 분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customer, 소비자들은 좋아합니다. 비누를 because 접속사지 문장 연결하는 것이고 앞에 주절. 그다음 it could not be lost. 그것이 그 비누 아이보리 비누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자, 여기서 be 플러스 pp죠. 수동태 at the bottom of the tub. tub는 욕조 바닥에서 잊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5번은 맞는 것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듯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문제 이렇게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았고 자, 5번 같이 한번 봅시다. 그래도 금방금방 잘 푸셨고요. 자, A를 한번 가서 봅시다. was하고 has been이 나와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지. A만 딱 놓고 보면 뭐를 묻고 있는 문제일까? 시제를 묻고 있는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동사의 시제를 묻고 있고 자, 우선 앞에 several years ago라고 하는 표현은 과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에는 had가 쓰였지, 그지? 그래서 several years ago, 몇 년 전에 Ken had a car accident. 켄이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 ago라고 하는 표현은 과거 시제랑 같이 쓴다라고 기억을 해야 되겠고 자, ever since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이게 무슨 뜻이죠? 그때 이래로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라는 의미가 되고 자, 그래서 since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자, 기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he has been in a wheelchair. 그래서 그는 휠체어를 타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사고가 났던 그 시점 이래로 여기의 시점 몇 년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휠체어 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의 시점이 아니라 기간이기 때문에 정답은 has been이라고 하는 표현을 정답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이런 since라는 표현들. 자, 그리고 for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어. for가 무슨 뜻으로 쓰이죠?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로 쓰여. 뭐뭐 동안. for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보통 어나 on 이런 어떤 관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숫자 그 다음에 시간 단위 그래서 an hour, for an hour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1시간 동안 for 10 minutes 10분 동안이라는 의미로 쓸 수도 있고 기간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자, 그래서 since라고 하는 표현은 뭐뭐 이래로라는 의미로 쓰였고 ever since는 위에 남아있는 시점 이래로라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나타낸다. 그래서 has been 이라는 표현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has been은 현재 완료로 과거에서 시작된 것이 과거에서 시작된 것이 현재까지의 영향을 주는 그런 시제로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have pp나 has pp라고 하는 애들로 나타낼 수가 있다. 현재 완료를 네 가지로 구분을 하잖아. 중학교에서 우선 나누는 건데 뭐가 있죠? 경험이 있고 그 다음 계속이 있고 완료 그 다음에 결과라고 하는 애가 있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 있는 for하고 since는 뭐로 나눌 수 있는 거지? 그치, 계속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의 정답은 has been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선 B로 한번 가봅시다. 우선 다 잘 풀어줬고, 자, 우선 B를 한번 볼게요. That is why how Sinbad, his service dog is so important to him. 자, 우선 문장 분석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 여기서 대시 주어가 되고 is가 동사가 된다라고 보시겠지. 저것은 뭐뭐이다. 자, 그리고 why, how 둘 중에 하나인데 Sinbad는 강아지 이름이고 개 이름이고 Sinbad는 his service dog, 그의 봉사견인데 그 봉사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선 Sinbad가 여기 지금 why하고 how라고 하는 절이야, 절. 그의 봉사견인 Sinbad가 is가 동사고 important는 중요한 형용사 보어로 볼 수 있고 to him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 부분 why, how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로 볼 수 있고 하나의 보어로 볼 수 있겠지. 천일문 중에서 1강에서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공부했었고 의문사 중에서 why하고 how는 어떤 의문사로 볼 수 있지? 그치, 의문 부사로 볼 수 있겠지. how하고 why하고 when, where 이라고 하는 애들은 우리가 의문 부사로 볼 수 있겠고 뒤쪽의 문장 구조는 어땠지? 완벽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어때? 주어, 동사, 보어로 완벽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뒤에 문장 구조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지. 그럼 뭐로 풀어야 돼? why하고 how의 의미로 풀 수 있어야 되겠지?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고? 의문 부사다. 자, 관계대명사에서 자주 보이는 애들 의문 대명사 뭐가 있지? who, which, what, whom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의문 대명사로 부르지. 자, 의문 대명사로 부르고 의문 대명사 who, which, what 뒤쪽의 문장 구조 그치, 불완전하다. 주어, 동사 이런 형태 이런 구조로 whom은 항상 목적어가 없는 구조로.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가 대명사, 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목적어가 명사 자리잖아, 그지? 주어도 명사 자리고 얘네들이 그런 역할들을 직접 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 이런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고. 자, 그러면 의미 차이로 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that is 그것은 이유이다. how는 방법이다. 그의 봉사견이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훨씬 더 적절하겠지. 이유이다, 방법이다 라기보다는. 그래서 정답은 Y로 선택을 해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문법적으로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는 분명히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넘어갑시다. C로. 자, 우선 C를 보면 Sinbad has been trained to help people like him. 자, 어찌됐든 간에 이것도 지금 다 동사로 볼 수 있겠지. Sinbad가 주어고 has been trained 여기 동사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자, 우선 둘의 차이는 뭐지? 자, have pp 요거 하고 그 다음에 have been pp 하고의 차이는 뭐다? 얘는 능동이고 얘는 수동이지, 수동. 능동태, 수동태 표현으로 볼 수 있겠지. 현재 완료에. 자, 그러면 수동태의 어떤 특성은 뭐였어? 뒤에 뭐가 나올 수 없다? 목적어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자, 근데 능동은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근데 train은 무슨 동사다?
train은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에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해주는 동사야. 목적어가 투두하도록 훈련시키다 라는 의미로 쓰여. 그래서 어떤 표현이 또 있냐면 요거랑 비슷하게 쓰이는 표현, 기본적으로 당연히 want라는 표현이지, 나는 원한다, 목적어가 투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 자주 나오는 거 정리 몇 개 할게요. cause라는 표현이 있어. cause는 무슨 의미지? 야기하다, 그지? 목적어가 투두하도록 야기하다라는 의미로 쓰여.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너무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자, 그 다음 allow가 무슨 뜻으로 쓰이지? 허락하다라는 의미로 쓰여. 정말 자주 나오는 애들이고, 목적어가 투두하도록 허락하다라는 의미로 allow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표현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두하도록 북돋다 권장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는 표현이고, 하나만 더 하시면 ask는 무슨 의미일까요? 요청하다, 묻다가 아니라 요청하다라는 의미로 쓰여. 목적어가 투두하도록 요청하다라는 의미로 쓰여.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 너무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야. 솔직히 이런 구조를 이끌 수 있는 표현들은 더 있어. 그렇지만 오늘은 이 정도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문제로 가서 한번 볼게. 물론 뭐 해석해도 어느 정도 풀리기는 하죠. 심패드는 훈련을 시켰다, 훈련을 받았다, 뭐 하도록, 사람들을 돕도록. 여기 투부정사가 나와 있잖아. 투부정사의 흔적이 뭐다? 여기는 목적격보의 흔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심패드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돕도록. 근데 뭐와 같은? 캔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돕도록 훈련을 받았다가 되는 거지. 자, 물론 여기에 투부정사만 나오는 건 아니고 TP도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지. 얘네들의 관계가 능동이면 당연히 여기에는 투두가 나오는 거고, 둘의 관계가 수동이면 당연히 TP도 가능하다. 무조건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C의 정답은 당연히 어떤 것으로? 훈련을 받았다라는 수동태 has been trained 이라는 표현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우리가 몇 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5번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듯합니다. 이해가 됐어? 그래서 아까 전에 동사의 종류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동사 자체가 장문, 스피킹, 리스닝에 다 굉장히 도움이 돼. 왜? 동사를 알면 뒤쪽에 나올 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목적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니면 두 개 나오는지, 아니면 목적어, 목적격보가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듣기를 할 때도 주어 듣고서 동사를 들으면서 뒤쪽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지식들이 있다면 듣기를 할 때도, 말할 때도 당연히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쓸 때 동사 기반으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점들 잘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5번 정리하시고 6번으로 가봅시다.